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범입니다. 앞 시간에서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너무 꽉 차버려갖고 듣는데 좀 부담이 됐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지금 C 프로그램 입문 문자와 문자열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할 때 ASCII 코드, EBCDIC 코드, UTF 코드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왜 사용하는지 한번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ASCII 코드 0번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네, 기억나야 돼요. 그리고 문자를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은 뭐였죠? 어떻게 저장했죠? 그거 잘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문자를 상수란 얘기했는데 요 얘기하다가 뭐 전공이니 교양이냐다 좀 복잡하게 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P, 또 별표 P, %P 요 차이점 잘 기억해 줘야 된다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쓸 때 좀 필요한데 자주 쓰는 건 아닙니다. 포인터 강의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포인터 자체가 이게 조금 까다로운 요소고요. 전공하는 친구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기능이거든요. 쓰기가 귀찮고 까다롭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양으로 듣는 친구들한테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알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지만 알고 있으면 똑똑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집어 넣어 놓은 거고요. 예, 나머지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학습하는 내용은 문자와 문자열의 차이점, 또 문자열을 어떻게 저장하는지, 저장된 걸 어떻게 제어해서 사용하는지, 입력하는지 출력하는지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입력, 문자 처리, 라이브러리 함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처리 라이브러리,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일단 문자의 입출력 라이브러리 먼저 보겠습니다. 문자를 입력받는 거. 우리 이미 해봤습니다. 어떤 명령으로 데이터, 키보드 데이터 입력받죠? 단지 문자라고 한 거죠. 데이터 입력받는 거 스캔F 기억하죠? 어디 있나? 예, 스캔F 이겁니다. 예, 근데 문자를 받고자 하면 %C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한 글자씩 문자를 입력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이거 알고 있고요. 출력할 때는 어떤 거 썼죠? 출력은 프린트F 썼죠. 한 글자를 출력할 때는 지금 문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개의 글자를 할 때는 C라고 %C로 해서 데이터를 출력이지 참 나가는 겁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스캔앱에서 요 %, 썼던 거 기억하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저 변수의 주소, 메모리 주소죠. 거기 직접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콜바이 밸류, 콜바이 레퍼런스라는 함수 설명할 때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 놔서 그래요. 스캔앱을 짠 사람이 난 어드레스 주소를 받아줘야 돼. 거기서 처리한 거를 다시 리턴으로 돌려주지 않고 직접 거기다 집어 넣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도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문자 하나를 받거나 문자 하나를 출력하는 또 다른 명령어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명령어 아닙니다. 참 라이브러리 함수에는 get 캐릭터, 그 다음에 언더바 get ch, 그 다음 put 캐릭터, 언더바 put ch라는 게 있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근데 이건 한 글자만을 입력받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버퍼를 사용하느냐, 버퍼를 사용하지 않느냐가 있습니다. 버퍼를 사용하지 않는다 굳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나머지는 다 버퍼를 쓴다는 거거든요. 버퍼를 쓴다는 건 어떤 거냐 그러면 키보드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는 경우는 다 버퍼를 쓰는 경우입니다. 내 데이터 입력이 끝났어 이 소리거든요. 버퍼를 버퍼라는 게 있어가지고 버퍼링 알잖아요. 서버에서 어떤 영상을 보내왔는데 그게 늦게 들어오면 영상이 뜨뜨뜨뜨뜨 끊기는 거 나오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중간에 마치 그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 옥상에 물탱크 놔가지고 단수가 됐을 때 또는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물을 임시 보관을 해 놓죠. 만약 그게 없다면 수압이 낮거나 단수가 되게 되면 바로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물을 보관하듯이 우리가 입력한 것도 임시로 보관하는 그런 메모리 공간을 버퍼라고 하거든요. 그 버퍼를 쓰냐 안 쓰냐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쓰면 더 빨리빨리 되겠죠. 그렇지만 쓰는 경우는 천천히 되지만 데이터를 안전하게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버퍼를 쓰는 경우는 버퍼 입력이 끝나서 처리해 그 명령을 엔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더바가 붙은 얘들은 다 버퍼를 쓰지 않습니다. 그럼 나 키보드 누르는 즉시 바로 데이터가 처리된다는 거거든요. 신경 쓸 거 없어요. 뒤에 샘플로 다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캔F, 프린트F만 써도 되는데 이런 함수도 있다. 특히 버퍼를 쓰지 않는 요거는 나중에 좋습니다. 내가 넣고 엔터 귀찮잖아. 두 번 눌러야 되죠. 탁 누른과 동시에 프린트 팍팍팍팍 변하게 되거든요. 게임을 만든다고 쳐요. 야, 앞으로 가 엔터, 뒤로 가 엔터 이렇게 작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될 겁니다. 어쨌든 문자, 한 글자를 입출력하는 라이브러리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퍼를 쓰지 않는 경우 요건 직접 동작하거든요. 요게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면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문자 입출력 라이브러리 설명했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한 사용법 한번 집어넣어 놨습니다. get ch, get 캐릭터, put 캐릭터입니다. 네, 똑같죠? 요거는 요 함수를 쓰게 되면 여기서 어떤 값을 입력을 스캔F랑 좀 틀려요. 사용 방법이. 그럼 여기 리턴 값이 있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에 값이 리턴돼서 여기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의 변수 같이 쓰고 있죠. 하나의 변수 같죠. 여기 있는 값을 찍어라. 그러면 요 명령을 만난 순간에 커서가 깜빡깜빡하면 사용자 입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타이핑을 주르륵 치면 그때 처리가 되죠. 그런데 이거는 버퍼를 쓰는 경우입니다. 버퍼를 쓴다는 건 엔터를 칠 때까지 그 다음 작업을 수행하지 않거든요. 논리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되면 한 글자 받아서 확인하고 엔더 파일이 아니면 또 도는 거고, 입력값을 확인해 갖고 처리하잖아. 근데 그럼 내가 이렇게 유수봉이라고 누르면 N자 눌렀으면 무슨 처리하지? E자 누르면 무슨 처리하지? W는 무슨 처리?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예, 버퍼를 쓰거든. 여기까지 내고서 엔터를 딱 눌러주면은 그때 가져가서 이걸 한 글자씩 그때 분석을 해요. 엔터를 치면 그때 가져가서 분석을 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좀 다른 점입니다. 버퍼가 그 일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딱 엔터를 친 순간에 그때 넘어가고 그때 한 글자를 딱 빼다가 처리하죠. 그래서 여기서 한 글자를 딱 적용을 읽고 풋 캐릭터를 출력하라는 거죠. 한 글자 찍어줘. 요거 찍은 겁니다. 맞나? 예. 요 앞에 N자 찍은 애가 얘입니다. N자 찍은 애가 얘고요. 뒤에 요거는 저기죠. 꺾은 가루 표시했잖아요. 요거. 예. 여기 요 뒤에 숫자 요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오케이? 네, 그래서 엔터를 여기서 엔터 표시 다 해놨죠. 엔터를 쳐야지만 처리된다는 거. 왜? 버퍼가 있어서 거기에 입력 끝났습니다. 알려야지. 알았어. 버퍼 있는 거 보낼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탱크 담아놓는 겁니다. 자동으로 안 갑니다. 엔터 치고 입력 끝 하면 그때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야 됩니다. 그 개념이 없으면 이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니 내가 N을 쳤는데 왜 화면이 안 움직여? 2까지 아니 유봉까지 쳤는데 왜 안 움직여?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 버퍼에 담기기 때문에 꼭 엔터를 눌러야 된다. 즉 키보드를 누르면 버퍼에 쌓이고 엔터를 누르면 그때 프로그램에 전달이 돼서 그때 가서 한 글자씩 넘어갈 땐 덩어리로 갔지만 한 글자씩 처리한다는 거 알아주기 바랍니다. get ch, put ch는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스캔F, 프린트F랑 똑같죠. 결론은. 오케이? 앞에서 설명한 거 얘기해요. 버퍼링 얘기하는 건데 버퍼는 get 캐릭터에서 키보드로 하나의 문자를 입력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유는 엔터키를 누를 때까지 버퍼는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버퍼에서 프로그램한테 데이터를 넘기는 시점은 엔터키를 눌렀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엔터를 누르지 않으면 버퍼에 그대로 쌓이고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엔터키를 딱 눌러야 넘어간다. 이때 getH가 이 버퍼를 사용하기 때문에 엔터를 쳐야만 버퍼의 데이터가 프로그램에 전달된다. 이는 다중 입력 환경에서 매우 효율적이다. 다중 입력이면 나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막 값이 막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값이 섞여 들어오면 헷갈릴 수 있는데, 뭐 굳이 이제 변명을 하자면 그런 거죠. 다중 입력에서 뭐 대단한 게 있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여러 입력이 들어올 때 이게 효율적이라는 거고요. 또 즉각적인 빨리빨리 동작하는 걸 원하면 언더박 ch, get 즉 버퍼를 쓰지 않는 걸 사용하는 게 좋다. 라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이 버퍼 쓴다는 거, 버퍼. 원래 컴퓨터 내에서는 어떤 속도 향상과 데이터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버퍼와 캐시라는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버퍼라는 건 이렇게 두 데이터가, 좋은 비교는 아닌데, 두 데이터 간의 속도 차를 극복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얘가 빠르고 얘가 느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영상 볼 때, 멀티미디어 볼 때 버퍼링은 그거거든요. 얘는 빨리 보내는데 얘는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내 컴퓨터에 플레이가 되질 않아.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죠? 영상이 안 오는데 기다리면 영상이 멈춰버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그 멀티미디어 그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 거 보면 미리 받아서 물탱크 같은 걸 미리 해서 미리 받아서 여기 한 1분이나 뭐 30초 정도 영상이 쌓이면 그때 플레이를 시작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전송되는 게 일시적으로 10초, 20초가 멈춰 있다 하더라도 내 영상은 계속 쌓인 걸 보여주니까 얘가 늦게 와도 나한테 그거를 티를 내질 않아요. 그때 버퍼를 쓰는 거예요. 캐시라는 거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속도를 번번이 내가 가져와야 되는 귀찮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다 미리 복사본을 놔뒀다가 필요하면 이걸 갖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빨리 가져오는 처리 속도를 향상시킬 때 쓰는 거고, 속도 차를 극복하는 건 버퍼링. 두 기기 간의 속도 차를 극복할 때는 버퍼를 사용하고요. 속도를 향상시킬 때는 캐시를 사용합니다. 전공 얘기긴 한데 일반인도 교양 있는 학생들도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했습니다. 버퍼링, 오케이. 네, getCh하고 pushH 밑에 언더바부터 좀 특이하죠? 얘들은 버퍼를 쓰지 않습니다. 없어, 바닥이야.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더 좋을 것 같으네요. 여기 스탠다드 io.h 기본 입출력이 있는데 여기 콘 io라는 걸 또 없는데 콘은 콘솔입니다. 즉 직접 쓰겠다는 겁니다. 이 콘솔 창에서 직접 쓰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특별히 사용법은 없는데 여기 함수만 getch 썼고요, pushh 썼거든요. 먼저 거는 버퍼 getChar 같은 경우는 버퍼를 쓸 때 엔터를 칠 때까지 기다려줬는데 얘는 누름과 동시에 바로바로 작업 처리가 됩니다. 그거는 실행시켜서 보면 바로 나타납니다. 엔터 없으면 누르면 틱틱틱틱 누르면 바로바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Q를 누르기 전까지 무한 반복합니다. 직접 돌려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거 보면 금방 알아. 아, 되게 빠르네. 아, 이거구나. 그래서 앞에 getChar과 언더바 getCh를 비교해서 봐야지 그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동작하는 이유는 버퍼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스캔F는 그럼 버퍼를 사용하나요, 안 하나요? 스캔F 데이터 입력하면 엔터 쳐요, 안 쳐요? 치지. 치면 버퍼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예, 또 이 getch, 언더바 getch를 쓸 때 나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아까 이거 빠르다는 얘기를 했죠. 얘는 빨리 처리되는 대신 화면에 내가 무슨 키를 눌렀는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느꼈는지 모르겠네. 예, 자세히 보면 아까 getch 할 때 내가 타이핑 친 게 화면에 표시되고 엔터 치면 한 글자씩 찍었죠. 하지만 언더바 getch 할 때 보면 화면에 나왔는데 그거는 내가 누른 게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누른 거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건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에 전달이 되고요. 프로그램이 찍어준 겁니다. 내 프로그램이 찍어준 거죠. 아, 빨리빨리 막 얼렁뚱땅 넘어오니까 그걸 감을 못 잡았네. 내가 그렇게 꼬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표시하고자 할 때는 get 언더바 getch echo 2라는 걸 붙여주게 되면은 내가 누른 것도 나오고 내가 누른 것도 화면에 표시하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서 getch 언더바 getch2를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앞 글자는 내가 누른 거고요. 두 번째 글자는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겁니다. 이것도 프로그램 제시한 거. 이렇게 된 걸 에코라고 합니다. 산울림할 때 얘기하잖아요. 에코. 이자가 들어가면은 버퍼를 안 쓰는 언더바 getch는 에코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누른 문자가 화면에 표시가 안 돼. 그렇지만 속도는 빨라. 근데 내가 누른 것도 보고 싶다고 하면 언더바 getch2를 사용하게 되면 내가 누른 것도 보이고 속도도 빨라. 그 소리입니다. 이게 좋은 거네.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게임하는데 누른 키보드가 자꾸 나오면 어떡해. 키보드는 채팅할 때만 나오고 게임 진행에 필요한 단축키는 화면에 표시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습니다. getchar 언더바 getch 언더바 getch의 차이점 에코. 누가 제일 빠르죠? 얘들이 빠르죠. 화면에 글씨를 표시하고 싶을 땐 빨리 하면서 표시하기 싫으면 얘를 사용하면 되죠. 하나의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나? 무슨 소리야? 문자 입력을 받을 수 있는 라이브러리 함수에는 몇 가지 명령이 있느냐? 몇 가지 함수가 있냐? 이 명령과 함수는 엄밀히 틀린 거거든요. 어떤 일을 수행한다는 개념에서는 명령어와 함수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일반 프로그램 때 명령어라고 하면 리저브드 워드, 즉 C 언어에 등록되어 있는 명령어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쓰는 printf, scanf, 또 여기서는 getch, getchar, getche 이런 거는 사용자 함수에 들어있고 이거는 함수라고 합니다. 이건 명령어 아닙니다. 우리가 정해놓고 나보다 똑똑하신 분들이 미리 맨날 등록을 시켜놓은 걸 우리가 불러 쓰는 거죠.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냐고요? 아까 했죠? 콘 io 거기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또는 stdio.h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한 문자를 입력받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scanf, get character, getch, getch 네 가지나 있네요. 오케이? 다 할 필요 없고요. 자기 편한 것만 알면 됩니다. 뭐가 있는지 알고 문법 모르면 인터넷 검색하면 됩니다.
문자열입니다. 이제 문자 한 글자가 아니라 여러 글자인 경우입니다. 문자열을 입력받는 라이브러리 함수에는 무엇이 있느냐? 일단 scanf 되겠죠. printf 되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고요. 대신 입력을 받을 때 C가 아니라 S를 써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S를 써야 된다는 거. 물론 이제 보안상의 문제로 해서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쓸 때 그때 scanf 언더바 s 이 문제는 내 블로그에 있는 거 한번 그 오픈 채팅방에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활용하고 인터넷 검색에서 스캔F 오류 검색하면은 그 조치 방법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쓸 때 C를 쓰기 때문에 확장자 C를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로 입력받는 명령에는 또 여기 이거 포인터 쓰네. 예. get s 언더바 s. 이거 많이 복잡해. 원래 get s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put s 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보안상의 이유로 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스캔F에 이제 문제 나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걸 보완해서 뒤에 언더바 s를 붙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별표 get s, put s, get 가져오다, put 내보내다 이 개념으로 이 명령들이 확장돼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get, put 명령 썼죠? 그거만 알면 됩니다. 얘는 별표가 붙은 걸로 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한 줄의 문자를 읽어서 문자 배열에 저장하는 방식을 합니다. 그러면 저걸 불러와서 저장할 때는 포인터 변수를 쓰거나 문자 배열을 써야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put 할 때는 여기도 포인터 변수 쓰라고 했죠. 배열을 써도 되고, 포인터 주소를 지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자 열 사용법 지난 시간에 할 때, 앞 시간에 할 때 이런 설명했었죠. 그 기법 그대로 쓰라는 거고요. 라이브러리 함수명은 getS, 별표가 붙어요. getS 언더바 s 아니면 putS 씁니다. getS 이 명령은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이게 왜 S가 붙었냐 그 얘기 나올까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쓰면 됩니다. 얘들은 그럼 버퍼를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문자열은 무조건 버퍼 사용합니다. 무슨 소리죠? 엔터를 꼭 치라는 거죠. 엔터를 칠 때 처리된다는 거죠. 알았어요? 오케이. 실습을 예제를 갖고 실습도 해봐야지 정확히 이해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게 팍 안 잡혀도 돼요. 예. getS의 언더바 s거든요. 특이한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처리할 때 요 속에다가 어디 있어요? 요 속에 요걸 집어넣어 주는데 합쳐져 있어서 요게 문자열 배열로 돼 있어요. 문자 배열로 되어 있으면 좋다는 거죠. 이거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개수 사용자가 한 줄에 입력받는데 최대 100개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지정을 합니다. 배열 사이즈가 있으니까 무한정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윈도우 10에서 입력할 수 있는 문자 개수는 옛날에는 256자 이렇게 맞나? 어떤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 윈도우에서 파일 이름 주잖아요. F2 누르면. 그 이름도 옛날에 8글자인가 그밖에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윈도우로 오면서 그 제한이 풀렸거든요. 근데 풀렸다가 완전히는 아니고 한 256자, 128자까지 쓸 수 있었습니다. 워낙 큰 거니까 쓰지도 않아. 외우지도 못해요. 그랬었는데 지금 더 그게 범위가 넓어져서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큰 이름도 지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쓰지도 않는 이름 때문에 메모리를 많이 잡아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다고요? 다 관련된 얘기입니다. 어쨌든 getS로 데이터를 받아들일 때는 문자 배열의 변수를 지정해 줘야 되고 그리고 입력받는 문자의 개수도 선언해 달라는 거고요. 출력할 때는 그런 거 염려 없이 바로 putS 해버리면 바로 나가버립니다. 왜? 불러다 찍는 거니까. 몇 개인 줄 알고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 널 문자 들어있으면 그치죠. 널 문자 나올 때 쫙 읽어서 화면에 출력해버리는 게 putS입니다. put 내보내다, get 가져오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요 표시가 이게 엔터입니다. 엔터. new line이라고 보통 읽거든요. 보통 ASCII 코드 값 13번 또는 ASCII 10번을 쓰거든요. 리턴은 요거 n이면은 ASCII 코드 값 10번이고요. 이게 또 백슬래시 r도 있고 r이면 13일 거예요. 물론 PC에서 쓸 때는 이거 몰라도 되는데 하드웨어적으로 통신할 때는 그 코드가 또 나누어집니다. 미안해요. 괜히 얘기했어. 하드웨어 하는 친구들, 전공하는 친구들이 인베디드 하드웨어라거나 마이크로 프로세서 수업을 할 때는 이 내용을 명확히 구분을 해줍니다. 통신상의 데이터가 전달이 될 때 그 문장의 끝을 나타낼 때는 저건 두 가지 기호로 합니다. 그렇지만 모니터에 표시되는 경우는 모니터도 엄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프린트F가 그 기능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N이라고 하게 되면 커서가 아래줄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ASCII 코드가 13번, 그리고 10번, 그리고 ASCII 코드 저기 백슬래시 R 하면 리턴이거든요. 그러면 이 커서가 맨 앞으로 가버립니다. 나중에 한번 이 실험 한번 해볼까? 이것도 재밌는데 백스페이스도 됩니다. 커서가 옆으로 띡띡띡띡 이동도 됩니다.
그리고 삐삐 소리도 됩니다. 프린트F로 우리 지금 에러난 삑삑 소리 나잖아요. 부저 들러 컴퓨터에 들어 그 소리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 프린트F문에서 제어합니다. 물론 풋S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그것도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려나? 오케이. 예, 이거 볼까요? 예, 줄 단위로 데이터. 문자 열이잖아. 근데 빈칸을 포함한다고? 어, 아, 우리가 스캔F로 캐릭터를 선언하거나 문자, 숫자 정의했을 때는 빈칸으로 데이터를 분리했었잖아요. 나누었잖아요. 그렇지만 문자열을 여기에 보면 게데스 언더바이스에서 글자수를 100으로 지정했을 경우는 100개까지 다 입력이 됩니다. 조금 집어넣어도 됩니다. 조금 집어넣어도 되지만 많이 집어넣으면 이 빈칸까지도 데이터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쭉. 그러면 두 번, 세 번 받고 싶으면 그때는 명령을 다시 해야 됩니다. 한 줄에 여러 개를 집어넣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때 좀 애매해지네요. 아니면 글자 수를 나누어서 지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 고민해 보길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배열에다 100개의 문자를 저장할 수 있도록 문자 배열을 지정을 했고요. 게데스로 네임이라는데 100글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명령을 줬네요. 딱 했을 때 이름을 입력하시오라는 메시지가 먼저 나갔고요. 그리고 여기서 커서 깜빡깜빡이면 홍길동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그때 그게 네임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지? 들어갔겠죠. 네. 그리고 현재 거주한 주소를 입력하시면 이 내용이 화면에 표시가 됐고요. 커서에서 깜빡이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서울시 종로구 100번지면 여기 빈칸이 이렇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걸 한 덩어리의 데이터로 본다는 거예요. 100개까지는 그렇게 한 덩어리로 보겠다는 겁니다. 적은 건 생각하고 넘어가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데스를 찍어 보면 이렇게 홍길동 서울시 종로구 100번지라고 찍힌다는 거예요. 줄 단위로 데이터를 입력할 땐 빈칸이 포함이 된다라는 거 알아주면 됩니다. 숫자 입력 같이 빈칸이 데이터를 분리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문자열은 빈칸도 데이터이기 때문에 처리된다. 오케이? 빈칸도 문자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한 줄의 텍스트를 입력받는 문장을 작성하시오. 하면 되죠.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단어를 입력받는 문장을 단어? 이거 좀 문제가 애매하다. 한 줄의 문장이면 글자 수를 지정하면 되고요. 하나의 단어면 숫자를 집어넣지 않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좀 테스트로 여러분 해보게 됩니다. 점검이기 때문에 샘플 예제 제시 안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게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그래요. 이걸 명확히 안 했구나. 단어로 받을 거냐, 빈칸으로 데이터로 처리할 거냐를 내가 정확히 설명은 안 했네. 실습해보기 바랍니다. 이제 문자를 처리하는 라이브러리 함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캐릭터 타입에 대한 것들이 들어요. 맨 위에다 샵 인크루드에서 집어 넣어야지 이런 명령을 쓸 수 있거든요. 많은데 다 써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앞에 이지가 붙은 것은 다 물어보는 것들입니다. 얘가 알파벳이냐, 얘가 대문자냐, 소문자냐, 한글자냐, 알파 누메릭은 알파벳이거나 숫자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엑스짓은 뭐야? 16진수 글자냐. 어쨌든 이거 설명 잘 나왔네요. 시간 낭비 있잖아. 여기서 읽어주는 거 쓸 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기에 문자를 처리하는 다양한 함수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ctype.h라는 곳에 쓸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문자를 처리하는 겁니다. 한 글자. 앞에서 설명한 것 중에 샘플을 하나 해봤습니다. is row. 이거는 row라는 거는 이제 소문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키보드를 Shift 키를 누르면 대문자가 찍히고 띄면 소문자가 찍히죠. 그래서 보통 컴퓨터에서는 어퍼케이스, 로우케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우케이스는 소문자, 어퍼케이스는 대문자를 이야기하는 경우죠. 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get ch로 이렇게 하면 엔터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쳐야 되는 거죠. 버퍼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글자를 받아들여서 그 글자가 소문자라면 그거를 to는 바꿔달라는 소리거든요. 대문자로 바꿔서 여기다 집어 넣어줘 그 소리다. 그리고 출력해라요. 그래서 내가 문자를 입력해 엔터를 딱 치면 버퍼에 쌓였죠. 엔터 치는 동안 프로그램 날라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그걸 한 글자씩 분석을 해서 소문자는 대문자로 바꿉니다. 여기 본 것 같이 요거 내가 입력한 글씨죠. 여기 소문자들을 다 to uppercase라
소문자인지 확인해서 얘가 확인을 한 다음에 소문자만 대문자로 바꿔서 이렇게 처리해버립니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엔드 오브 파일이 될 때, 파일이 끝일 때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엔터 친다면 끝이 안 나고 무한 루프를 돕니다. 맨 마지막에 컨트롤 Z, 이 컨트롤 Z가 엔드 오브 파일, 파일의 끝이라는 의미거든요. 입력 종료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컨트롤 Z 누르면 정상적으로 엔드 오브 파일에 걸리는 거고요. 컨트롤 C를 눌러도 프로그램은 종료됩니다. 그때는 강제 종료입니다. 컨트롤 C 브레이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고 싶을 때는 그렇죠. 위에 X자 누르면 됩니다. 위에 X자 누르면 되는데 혹시라도 단순하게 할 때는 컨트롤 C 누르면 바로 종료가 됩니다. 지금 이 명령창에서 하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창일 때 프로그램이 잘 이상해 끝내고 싶어 근데 안 끝나 그럴 때 X자 눌러버리면 되고요. 또는 여기서 컨트롤 C 눌러도 종료가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똑똑하다고 하죠. 오케이. 예, 같은 겁니다. 요거는 워드 카운트입니다. 워드 카운트. 보통 요걸로 내가 과제를 내주곤 하는데 어떤 문자열이 있을 때 문자열 속에 단어가 몇 개인지 헤아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더, 시, 북이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단어 몇 개 들어있는 거죠? 더 있고 시 있고 북 세 단어 들어요. 점점점은 단어라고 할 수는 없죠. 세 단어가 있습니다. 저거를 프로그램으로 개수를 헤아려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지? 빈칸 개수를 헤아리고 더하기를 하면 되나? 그것도 나름대로 원리가 있는 겁니다. 내가 초창기 얘기할 때 프로그램은 머리 좋은 거 아니고 수학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잔머리라고 그랬죠. 어떤 상황에 닥쳐서 거기에 어떤 궁극적 규칙을 빨리 잡아내고 그걸 코드로 바꾸는 능력. 그게 유능한 프로그램가 되는 길이거든요. 요거 단어수를 어떻게 헤아리면 될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단어수. 여기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서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알았죠? 어떤 원리로 되는 건지 진짜 맞나?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저런 것도 고려해 보기 바랍니다. 설명 안 할 겁니다. 과제로 내려고요. 이것도 앞에 있었던 그 C 타입 문자 함수를 활용하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펑션이나 펑션 뭐야? punctuation, 아이씨 발음도 더럽네. punctuation이라고 구두 문자입니다. 구두 문자 뭐 쉼표, 마침표, 느낌표, 따옴표 이런 걸 구두 문자라고 이야기 아닌가? 이런 걸 구두 문자라는데 이런 문자 구해내는 함수 한번 써보라는 거거든요. 여기 보자. 여기서 무슨 내용이 들어가냐? 여기에 이런 문자가 들어갔고요. 도는데 요 함수 썼네요. 요거 쓴 겁니다. 이거 사망 연산자 함수인데 물음표 함수. 이것도 여러분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요거는 앞에 있는 조건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참이면 요값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제공이 되고요. 거짓이면 요값이 들어갑니다. 요값이 어디에 표시가 되냐 그러면 여기에 표시됩니다. 이거 문자열인데, 문자열이죠. 이렇게 프린트문에서 가볍게 조건문이 필요할 때 요 사망 비교문은 사망 연산자 데이터를 3개를 필요로 하는 연산자인데 특이한 건데 특이한 걸 한번 써보라고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is function, 이 발음 들어. 그러니까 구두 문자를 체크해주는 라이브러리 함수거든요. 이것도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이건 하고 재밌는 거니까요. 얘가 문자를 분석해서 이게 숫자인지 문자인지 이게 구두 문자인지로 구분해 내는구나. 또 대문자, 소문자도 가려내는 것도 앞에서 봤죠. 한 번씩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요번에는 문자열 라이브러리입니다. 문자열. 이건 string.h에 있습니다. 아까 거는 C타입에 있었습니다. C타입. 아이고, 글자가 왜 이래? 여기 들어있었죠? 한 글자에 대한 거는 C타입에 들어있고, 문자열은 스트링에 들어있다는 거. 여기 보면 문자열의 길이, 복사, concatenate, cat, 붙이는 경우입니다. 문자열 비교는 이걸 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길이, 복사, 붙이기, 비교하기. 나머지는 뭐 개수, n자 붙은 건 개수를 지정해서 하는 경우죠. 다랑 동일하죠. 스트링 ch는 뭐냐? 문자열 S에서 문자 C를 여기다 어떤 문자를 주면 그게 몇 번째에 있는지도 서치네. 서치 캐릭터 서치 얘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얘는 요 스트링을 하면 요거는 문자열을 찾아줍니다. 단어 같은 거 찾을 때 쓰는 거네. 우리가 컨트롤 F 누르면 이렇게 찾기 기능 되거든요. 그게 저런 함수를 써서 구현을 했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열에 대한 함수는 string.h에 들어있습니다.
스트링 카피 앞에서 한번 설명했습니다. 스트링 카피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 없거든요. 기본적인 문법사항은 이렇고요. 뒤에 있는 게 앞으로 들어갑니다. 주의사항은 앞에 받는 놈이 크기가 더 커야 된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있죠. 좀 주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문자열을 복사할 때는 스트링 카피. 예, 설명했던 거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료만 확인해 주고요. 받는 놈, 보내는 놈이거든요. 사이즈가 동일해야 됩니다. 또는 받는 놈이 더 커야 됩니다. 받는 놈이 작았을 경우 실행 중에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알았죠? 스트링 캣, 이건 컨캐트네이트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문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A, B, C, D, E, F가 있으면 이거를 도해버린다는 거죠. 뒤에 붙여서 쓰는 거죠. 유수복, 만세 때 유수복이라는 변수, 만세라는 변수가 있을 때 이걸 붙여서 하나의 변수를 만들고 싶어. 유수복, 만세라고. 그럴 때 이 컨캐시라는 명령을 씁니다. 사용법 간단합니다. 여기에 hello world 들어있죠? 그럼 여기다 이렇게 있으면 얘가 여기에 붙여집니다. 그럼 데스트는 hello world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스는 그대로 world 남아 있습니다. 오케이? 예, 요 경우입니다. 여기에 이런 글씨 들어있고 이렇게 들어있을 때 이 명령이 수행이 되면 요 내용이 여기서부터 채워집니다. 그리고 맨 끝에 요 내용 여기 들어오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 들어오겠구나. 여기. 예, 그렇게 붙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저장이 데스티네이션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아, 문자를 이렇게 붙일 수 있구나. 이게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크기를 한 자리로 증가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예, 앞에서 설명한 컨캐트네이트 여기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 맞나? 예, 컨트롤 스트링 카피, 스트링 컨캐트네이트 들어있죠?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확인해보고 내가 설명할 거리가 거의 없습니다. 복사해서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했고요. 그렇죠? 컨캐시니까 원래 hello world from에다가 스트링 카피라고 붙였고요. hello world from string copy에다가 and 붙였고요. hello world from string copy and 뒤에다가 string cat 붙였고요. hello world from string copy and string cat 뒤에다가 아무것도 안 붙였구나. 출력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설명한 건데 스트링 카피가 동작하는 거 예를 한번 들어놨습니다. 이렇게 작성했고요. 스트링 카피 명령이 각각 수행될 때 메모리상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에러가 났네? 이거는 무슨 에러지? 여기다 갑자기 스트링 카피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얘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뒤에 있는 놈이 앞으로. 얘가 목표점이거든요. 얘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데스트는 10개고 오리지널은 15개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그럴 땐 에러가 난다는 거. 요겁니다. 아, 받는 놈이 작으면 에러가 난다. 그렇지 않고 오리지널 데스트2는 15개, 데스트3는 20개죠. 받는 놈이 큰 경우는 전혀 문제 없이 잘 처리됩니다. 아, 받는 놈이 데스티네이션이 본인 오리지널보다 커야 되는구나.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링 카피 쓸 때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사이즈가 틀린 경우, 특히 받는 쪽의 사이즈가 작은 경우는 오류가 발생됩니다. 실행 중에 발생됩니다. 오케이? 예, 같은 내용입니다. 스트링 n 카피. 그래서 스트링 카피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나름대로 보완하려고 썼던 게 스트링 n 카피입니다. 이때는 복사하는 데이터의 개수를 직접 문자의 개수를 지정을 해줍니다. 몇 개만 해줘 또는 사이즈를 측정을 해서 그 개수만큼만 오리지널 데이터의 개수만큼만 복사해줘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스트링 카피 가운데 n자가 들어가죠. n자 대문자 아니고요. 강조하려고 대문자인 거 실제 소문자입니다. 스트링 n 카피는 스트링 카피를 하되 개수를 지정해서 한다. 그거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이거 쓸 거냐고요? 안 써요. 스트링 카피는 쓸 겁니다. 기말과제 할 때. 읽어주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똑같은 내용 계속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따라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문자 처리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하며 포함시켜야 하는 헤더 파일이 뭐냐? 문자일 때 뭐였죠? C타입. 문자열일 때는 스트링. 외울 필요 없어요. 인터넷 검색으로 문자 함수 처리 이러면 딱 나와요. 함수명을 검색하면 인터넷에서 다 제시하니까 몰라도 됩니다. 요거는 뭐를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 빠진 것 같다. 언더바 빠졌네.
밑줄 있습니다. 밑줄. 버퍼를 쓰느냐 안 쓰느냐. 에이 몰라도 돼. 이걸 반환가는 뭐죠? 몰라도 돼요. 어퍼로 가래요. 그러면 A지 뭐 우리가 늘 좋아하는 A. 예, 그거 잘 확인하고 사용하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